집으로 돌아가라. 스스로 자기를 탄핵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명색이 일국의 사법부 최고수장인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국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겁먹은 강아지처럼 눈치나 보고 자기 부하를 탄핵하라고 갖다 바쳤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판사의 무더머리가 거짓말을 하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고 있으니 이는 잡범 수준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국민들은 정말 당혹스럽다. 어떻게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이럴 수가 있는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직 예정인 부장판사를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하도록 방치하는 짓거리는 시정의 잡배들도 더 못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심정인지 김명수는 알기는 하는가. 대법원장과 대화 내용을 녹음한 부장판사가 공개한 내용의 김명수의 발언은 정말 놀라운 것이 들어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또 툭 까놓고 얘기하면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라고 말한 김명수의 말은 흡사 국회의 후환이 두려워서 항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말이 진정 대법원장이라는 자의 말이 맞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어서 계속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회의 비난이 두려워서 희하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탄핵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된다. 판사들의 주장이 휘하 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법관 탄핵이라는 시궁창에 처박아야 하는가. 이게 대법원장이란 자가 할 짓거리인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김명수는 처음에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녹음 내용이 공개되자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의 어준에 다르게 답변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변명했다. 대법원장이란 자가 휘하 부장판사 개인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국회 탄핵에 관련된 일을 기억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는 직무수행 능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고 휘하 판사의 한 사람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이라면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또 공개된 발언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역량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라고 하는 말이 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정치 상황을 왜 고려해야 하는가? 이는 바로 사법부가 삼권 분립의 한 축이 아니라 입법부의 하수인의 요즘 대법원장의 김명수 아시죠? 대법원장 김명수 국민일보 탄핵하는 것이 많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장판사인 사람을 탄핵 소추하고자 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녹음 파일로 통해서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탄핵으로 지금 이끌어 나갑니다. 상당히 대법원장이 공의로운 사람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걔네들 법은 오로지 자기네들 법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무관하다. 국민의 더불어민주당.
무관하다 이래 선을 긋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정권 지킴이라고 자칭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권의 수호자인 것처럼 문재인의 한편에 서서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어떤 점에서 압력이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대법원장의 결단 없는 이 소신 없는 결단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는 정치 세계나 이 법계에 큰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마 기록될 겁니다. 이 공무원은 뭡니까? 특별히 대법원장은 공의롭고 정의로운데 우선은 신념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당의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또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은 이들 빌미로 탄핵 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 허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들의 주장, 다 자기의 맞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는 주장.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자제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다 대변인마다 생각이 틀리고 당마다 틀리죠.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했다. 그거는 뭐 맞는 말 같아요. 정부 여당 충견으로 방패막이로 현재 이끌어 나가지 않으나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김명수와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장 문재인을 얘기했을 때 똑같은 사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마음을 잃는다면은 이런 큰 문제가 터질 때 옛날에 이전의 대통령들은 나와서 사과도 하고 담화문도 합니다. 물론 현재 문정부도 가끔가다 한두 번 했지만은 자기 변명, 그 문제를 걸면 그 문제 해결돼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명. 그 다음에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은 동문서답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강화문 세력 말하기도 나빠요. 왜? 강화문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또 교계에서 온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님이 7대법, 김원봉이 간첩이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니면은 하나하나 문답을 주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나는 김원봉을 뭐 인간적으로 좋았던지 아니면 사상이 좋았던지 아니면 공산당이 좋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 발뺌도 빼지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막고 또 막고 자꾸 거짓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자꾸 일어서 말하면 변명하면 할수록 더 커지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걸로 보통 사람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될 사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김명수, 국무총리 정세균, 그 다음에 원내총무 김태년, 다 이런 분들이 국가의 책임자 및 거장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협조를 끌어내서 해야 됩니다. 최고의 정부는 뭡니까? 야당을 끌어안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물론 국민들이 하는 말을 100%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 나라를 10년, 50년 대기로 하다 보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됩니다. 그렇지만은 국민과 그 다음에 정치와 이렇게 잘 연합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와 노조가 문제가 걸렸으면은 노조원이 원하는 것을 안 이루어지면 노조원들이 다 중단돼 버리잖아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기업주인 회장은 열심히 그들을 만나서 대변합니다. 월급을 주겠다, 노동시간을 줄이겠다, 아니면 몇 년 대우를 하겠다, 사람을 더 자르지 않겠다, 수많은 걸 해서 고통 속에서 그걸 해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면은 대통령의 부서에 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경제면 경제, 법칙이면 법칙, 그 다음에 행정이면 행정 다 지시해서 정확한 지시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 처리가 됐나 안 됐나, 원만하게 됐나, 국민과 관계가 없는 일이 해결됐나 하면서 하나하나 터득나가면은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는 거를 보기 때문에 최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현재 그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못 이뤘을 때 5년 대기, 4년 대기, 2년 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해서 국민들한테, 국민 대표한테 정확한 이슈를 전달해서 국민들아 참고 기다려라. 아니면 재난이 못 나가면 지금 시정이 어렵다. 현재 우리 국가가 고갈됐다. 코로나 문제도 최선을 했지만 여기까지는 됐는데 더 최선을 이루는 방법을 하겠다. 그런 걸 제시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만 하고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 물어보는 사람들, 건의한 사람만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코로나도 국민들을 모이지 못하게 해서 기업을 죽이고 상점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가족과 가족의 연을 다 끊어놓게 만드는, 거기에 엄청난 상처, 거기에 엄청난 심적 부담, 이런 거는 여러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물질도 크지만요, 심리적인 그 원인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오로지 자식과 며느리만 기다리는 사람이 1년을 기다렸어요. 구정이 됐는데 못 갑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든 교통과 모든 게 순환이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아직까지 시내나 식당에 떵떵거리고 4명, 5명, 6명 관계없이도 많이 합니다. 능력 있는 데는 하고요. 어렵고 힘든 간해공업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들만은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조그마한 동네 커피숍을 가보면요, 커피 한 잔도 안 팔아요. 오면 안 됩니다. 마시면 안 됩니다.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그런데 진정으로 큰 아주 외국 브랜드의 커피숍에 가면요, 떳떳하게 먹습니다. 물론 인원의 명단은 적게 합니다. 돈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온도 기계도 비싼 걸로 들어가 쓰면은 착 쓰고 정상입니다 하고 탁탁 나와요. 기록 안 해도. 돈 있는 데는 삽니다. 그러나 이럴 때 없는 기업가 간해공업은 다 죽습니다. 있는 자들은 좋은 공기 마시고 어쨌든 간에 백화점이 들썩들썩하고 다 살아납니다. 없는 사람은 10만원 재난기금도 얼마나 귀하게 쓰고요. 월세가 밀려서 정말 꿈쩍도 못하고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사항도 얼마나 많이 놓여 있습니까? 또 재난지금에 10만원을 받아도 감사하게 잘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재난기금이 나가도 있는 자들은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큰 역할을 못합니다. 기업도 그래요. 헌법적으로 아니면 기업의 윤리로 어긋나서 문제가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큰 기업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만 있겠습니까? 법을 몰라서도 실수하고 아니면은 승계하는 과정도 워낙 법정이 머리 아프고 세금법이 워낙 전문적으로 이 요소돼서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알면서 법을 법망을 피워나가는 큰 기업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두고 감옥이 요즘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방법을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습니다. 걷어서 또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요즘에 그 혁명당인가 그 허경영 그 총재님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국민들이 뿅 가게 합니다. 왜? 이제 사는 사람한테 150, 200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처음에는 허망하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얘기하지만은 원리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숫자 죽이면요, 그들이 가져가는 돈 엄청납니다. 선거 공약 돈 엄청나게 납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쓸데없는 도로 엄청나게 깝니다. 수많은 수익을 줄일 수가 요소 있어요. 그렇게 수익을 강조하며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책을 일으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국민을 살리는 거예요. 한편은 허무맹랑하다고 한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해가 가요. 믿음이 가요. 지금의 현재 대통령들보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보다 더 믿음이 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을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 대화와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교환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 정부는 국민들 소통 뚝 청와대에서 한 번씩 얘기하는 것마다 A4 용지 읽고 뚝 그리고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고 끝. 방송국 다 짜맞추기 해가지고 해서 뚝 우리나라 SBS, KBS, MBC는 TBS는 전부 다 자기 방송 같이 맘대로 그 검찰총장도 위험하니까 이제 자기가 잘라도 안 되니까 이제 나의 사람 문 대통령 총장이라고 해서 이제 감싸주는 척 하면서 어린아이입니까 그게 사탕 발림 소리를 해도 어쩜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까? 일반적인 국민들도 그렇게 안 해요. 나라를 경영하는 최고의 대통령이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책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하나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거짓말 때문에 탄핵 소치를 된 거 아닙니까? 응?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적인 거짓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법원에서 국가와 행정을 해서 거짓하는 거 자기 사람들은 감싸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 무섭잖아요. 여러분 정치가 물론 자기의 바운다를 살리기 위해서 있을 수는 있다고 이해는 하면서도 이건 아닙니다. 국민을 어디로 끌고 나가는 겁니까? 제가 쓴 이 모자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기가 지금 해석되고 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 지금 없습니다. 왜?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육. 왜 교육을 그렇게 공산적인 교육으로 시켜서 나눠주면 좋다. 재산도 공용, 토지도 공용. 제가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 50년 상한제로 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주의 방법. 공산주의에서 아주 잘 변한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틀을 해서 자산과 모든 자기의 사적인 거를 다 소유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뭡니까? 자산도 공통, 집도 공용, 농사 기업도 공용, 가정도 다 공용해서 가정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애를 낳아라 못 낳아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 대한민국이 4,800인데 인구가 들어 6, 7천이 돼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권이 들었었는데 인구는 자꾸 줄잖아요.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내놓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의 10% 특권자들만 잘 사는 법만 내놓는 것 같습니다. 왜? 이거는 국민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흘러가니까. 아무리 파벌해도. 원전 파괴도 왜 그렇게 원전 파괴를 수조를 들여서 파괴하려고 합니까? 이 원전을 해서 전 세계를 살리고 우리 국가가 몇십 년 대기를 만든 그 원전 대통령의 꿈을 버리는 겁니까? 그러고 파괴를 하는데 이거를 또 북한에 살짝 넘긴다는 것도 공공연히 지금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방송을 보고 유튜브 방송, 세계 방송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한마디도 변명도 안 해요. 변명은 거짓말 변명이고 변명이 없죠. 정말 원리적으로 쫙쫙 이렇게 따져서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의 그 의문과 문제를 풀어주면 국민들이 나서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국민의 그 기독교 대표인 정강 목사님이 이 문제를 지금 들고 국민들을 알리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알아듣지 못하고 길을 막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교육이 예를 들어 40대 정도 되면 공산교육가 철저히 했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대깨문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깨져도 그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다 깨지고 다 상처나고 다 아물고 국가가 다 망가지고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자손이 다 짓밟히고 나서 그때 돌아서면 뭐합니까? 대깨문들은 정말로 자기네 식구만큼은 철저히 먹여 살린다고 약속을 했는지 그래도 우리는 대깨문같이 해서 나간다는 그게 용어가 참 어둔하고 미련하고 이게 같은 한국에 사는 국민인가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큰 당, 작은 당, 야당, 여당, 교육, 그다음에 공동체, 가정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이제는 없애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특별히 국가 공무원들 불의로 사용하지 마세요. 국가의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을 주니 사주는 국민들입니다. 기업주는 국민들입니다. 월급을 주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심부름꾼입니다. 나팔만 풀어주면 됩니다. 나팔수 전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인 국민이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국민의 지시에다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국가가 어려우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의논하는 대상자가 되고 이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못하니까 국회에다가 이걸 상정을 해서 국회의원 여러분 여기 강성과 안강성이 있어요. 예를 여당 야당이 있어요. 그러니 모든 회의는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10년 50년 대기를 위해서 100년 대기를 논의를 합시다. 이 국회가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이끌어 나가고 자기 숫자 관계없이 자기 소신을 밝히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자유대한민국의 국회가 돼야 돼요. 민주국가. 여러분 가끔가다 기독교는 아주 독선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독선적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죄에 대해서만 독선적으로 하고 회칠한 무덤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한테 국민들 얼마나 사랑으로 다가오고 헌신으로 다가오고 자기의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하나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앞장서 최선을 하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독선을 하지 않았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나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분을.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전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님만 믿었으면은 좀 제대로 인격을 갖췄을 건데 요상한 믿음 있는지 전혀 인격이 안 갖춰졌어요. 겉으로는 참 순진하고 아주 시골스러운 아저씨 같은데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고집과 아집과 그 다음에 음흉함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국민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음흉함, 문음흉. 대통령이라면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카리스마, 독선적이지만은 경제를 일으키는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잘 살아보자 해서 핵심을 일으키며 소망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정말 잘 살게 만든 근본. 지금도 원망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손실에서 본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일반 국민은 다 그들을 추앙하고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한 정책만 했기 때문에. 지금도 KTX나 부산에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그분의 뜻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야당 대표 두 김씨는요.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물론 대통령 해먹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만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기 욕심이 없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월등하게 국가의 최고의 국가로 만드는 장본인 아닙니까? 이런 분을 있으면 이런 분을 올리고 이런 분한테 교육을 배우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싹 이름을 감추고 부숴버리고 지금 국가를 망친 그런 사람은 박물관, 기념관 수억, 10억이 들여서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도 돈으로 사들이고 국가에다 돈을 국민하고 관계없이 햇볕 정책 돈을 다 위북으로 뿌려주고 그 씨들이 지금도 남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문재인 씨는 차라리 대통령 안 된 게 좋을 뻔했어요. 대통령 안 된 게. 가끔가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정말 아버지를 닮아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갇혀서 꿈쩍 못해서 올무에 갇혀 있잖아요. 잘못이 없는 그를 감옥에 가둔 거는 그를 두려워하는 지금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이 피가 흐르는 걸 반공의 피가 국민의 피가 욕심이 없는 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를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그분의 세계가 더 올지도 모르지만은 차라리 야당의 총수로 있으면서 지금 여당과 그냥 과감하게 싸우고 경쟁을 이루어올 때 더 큰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건데 대통령 임기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 연약한 대독형이 3년 이상도 갇혀서 아직까지도 나온다는 말도 없을 정도로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조금 마음을 먹어서 옥중에서 좀 미리 풀어줄까 생각했는데 말만 그럴싸하게 이낙연 연인을 해놓고 못한 걸 보면은 역시 대통령도 인간성이 없다. 너무나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정말로 정신 차리시고 3월 1일 날에 국민 앱에서 전부 다 태극기 들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순간마다 좀 잘못 판단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뒤로 물러서는 회개하고 통곡을 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저녁에 또 한 쓴소리를 합니다. 대통령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나 이것이 전달해서 제발 대통령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서민의 소리를 듣고 정말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경히 바라며 하나님이 그 강권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믿고 또 전달할 때 우리 국민들 듣고 함께 공유하고
구독하고 눌러서 이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보다 시민의 한 소리를 정말로 허심탄 소리를 알려주는 귀한 신문고 같은 역할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